이번에는요, 부마인드 장착을 위한 실행 독서로 자기암시라는 책을 선정을 했습니다. 저자는요, 프랑스 사람인 에밀 쿠에라고 하는 분이에요. 먼저 저자 소개를 할게요. 에밀 쿠에는요, 1857년생이에요. 1857년, 그러니까 1800년도에서 1900년도까지 살았던 분이에요. 이분은 이 한 문장으로 대표돼요. 뭐냐?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네.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이 문장을 아마 선배님들 앞으로 자주 만나실 거예요. 이 문장을 만들어낸 분이 바로 에밀쿠예요. 네, 에밀쿠에. 이분은 프랑스 사람이고 약사였어요. 그리고 자신의 이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자기 암시로 심리치료를 했던 치료사예요. 무의식과 암시, 무의식과 암시의 본성을 연구를 했고 융 심리학에 영향을 주었어요. 이분이 태어났던 이 시대는요. 선배님들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프로이드라고 하는 정신분석학자가 태어난 그 시절이에요. 그분하고 비슷한 연배예요. 그러니까 프로이드는 언제 태어났냐? 1857년 같은 해에 태어난 분이에요. 그런데 이 프로이드가 또 큰 영향을 준 분이 칼 구스타트 융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분석 심리학자예요. 그래서 에밀 쿠에는요. 정신과 의사는 아니었지만 융이라고 하는 그 심리학자한테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친 분이에요. 그리고 63세에서부터 미국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기 때문에 미국에서 첫 강연을 시작을 했고, 그리고 66세에 엄청난 도시를 돌면서 이제 폐렴에 걸려서 사망을 했어요. 그 이후에 아내에 의해서 계속 전파가 된 이 자기 암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 문장이에요. 선배님들 매일 이 문장을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외쳐보세요. 그러면 내 삶에 어떤 긍정적 영향력을 느끼실 거예요. 저랑 같이 한번 읊어볼게요. 시작.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네. 제가 새벽에 일어나면은 긍정문을 외치는데요. 그 긍정문 안에 이 센텐스가 들어가요. 우리는요, 결국에 자동으로 일어나는 이 생각에 의해서 지배받아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생각이 결국 자동으로 일어난다는 그 생각, 자동으로 일어난다는 그 생각을 알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그 생각을 멈출 수가 있는데요. 그 사실을 모르게 되면 그 자동사고에 갇히고 말아요. 그러면 우리는 자유롭게 사는 것처럼 느끼지만은 사실은 자동사고 안에서 우리는 자유롭지 못한 아주 억압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선배님들, 앞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요.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더 중요할까요? 상상이 더 중요할까요? 에밀 코엔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말고 상상하라.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말고 상상하라. 네, 내가 원하는 삶을 상상하라. 그 어떤 제약에 구속당하지 말고 상상하라. 물리적으로 아무런 노력도 하지 말란 뜻은 아니에요. 단지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내 무의식에 주입하라는 거죠. 자기 암시는요. 잠자리에 들기 전, 그 다음에 아침에 눈을 바로 떴을 때 가장 효과적인데 자기 암시는 뭐냐? 내가 되고 싶은 나의 모습을 상상하는 거예요. 내가 아주 비즈니스 활발하게 하고 있고 내 통장에 계속 잔고가 쌓이고 있고 엄청나게 내가 꿈에 그리던 집에 살고 있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내가 멘토로 모시던 분, 내가 롤 모델로 모시던 분과 어느 순간 코워크, 사업을 함께 하고 있는 그런 상상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기 암시인 거죠. 우리 같은 사람들이에요. 바로 우리 같은 사람들,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계 사람들, 그리고 사람을 교육하는 교육계 사람들, 그다음에 법조계,
종사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암시를 스스로 해야 하고요. 이 자기 암시를 가르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인 거죠. 우리는요, 무의식과 의식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선배님들, 빙산 아시죠? 빙산. 우리의 의식,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의식은요, 빙산의 일부라는 거예요. 수면 아래에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무의식 세계는 우리를 끊임없이 지배하고 작동하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시 제가 질문을 던져볼게요. 선배님들, 무의식이 중요할까요? 의식이 중요할까요? 네. 한번 해답을 찾아보세요. 무의식이 중요할까요? 의식이 중요할까요? 프로이드라고 하는 그 정신분석학자가 지금까지도 유명세를 타고 있는 것이 그 무의식 세상을 연구했기 때문이죠. 무의식 세상. 프로이드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무의식은요, 우리의 전체 삶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의식에 의해서 살아간다. 그래서 무의식을 만들어내는 것은 결국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어린 시절의 그 경험들이 무의식 속에 고스란히 저장이 되어서 그 무의식이 현재의 나의 일생을 지배하고 있다. 그래서 정신분석학자 그 프로이드가 굉장히 이론을 각광을 받았는데요. 지금 어때요, 우리? 무의식에 의해서 지금 정해진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요. 너무 끔찍하지 않나요? 너무 암울하지 않나요? 우리의 삶은 변화 가능하고 앞으로 세상도 변화하고 거기에 적응하고 훨씬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 무의식의 영향을 받는다고 하면 우리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긍정심리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또 심리학이 이렇게 나타났어요. 다시 한번 볼게요. 의식적 자아는요, 불안정해요. 의식적 자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자아예요. 그래서 많은 경험들을 잊어버리고요. 기억하고 싶은 것들만 기억을 해요. 그렇지만 무의식의 자아는 우리 삶 속에 일어난 아주 작고 하찮은 사건들까지도 이 속에 깊이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뜻 지금 당장 기억할 수는 없지만 그것의 지배를 받고 있는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선배님들은 의지가 강하신가요? 의지가 강하신가요? 네, 의지가 강하면요, 그 의지에 정반대의 결과를 낳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의지라고 하는 것은 상상에게 밀려나기 때문이에요. 네, 믿거나 말거나죠. 믿거나 말거나. 그렇지만요, 이게 진실이라고 해요. 많은 사람들은요, 의지, 노력이 상상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의지와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까요? 네. 누구의 강요였을까요? 노력이 중요하다, 의지가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세뇌시켰던 자들이 누구일까요? 네. 모든 것은요, 상상하는 대로 이루어져요. 상상력을 길들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는 원하는 방향, 원하는 모습을 끊임없이 생생하게 상상할 필요가 있어요. 네, 머릿속으로 끊임없이 그림을 그리세요. 무의식은요, 수많은 병의 원인이에요. 그래서 그 무의식을 치료하는 게 우리 삶을 치료하는 방식이죠. 과거에는 무의식 치료하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꿈을 통해서 치료를 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그리고 환자들을 굉장히 뭐라고 하죠? 오랜 시간, 많은 비용을 들여가면서 치료를 시도를 했죠. 그런데 그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우리가 무의식을 길들이면요, 치료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그 무의식을 길들일 수 있을까? 무의식을 길들이는 방법이 무엇일까? 훨씬 더 긍정적인 상상을 떠올리는 거예요. 매번 떠올리는 거예요. 그 무의식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아주 강하고 큰데요. 제 경험을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2주 전에 저희 집에 이제 손님들이 오셨어요. 주말에 손님들이 오셨는데 토요일에 다녀가셨는데요. 금요일서부터 저에게 어떤 증상이 일어났냐면 이 턱 밑에 혹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턱 밑에 혹이 생기기 시작을 해서 이거를 만지면 욱신욱신 아프고 조금 껄끄러웠어요. 그런데 하루가 지난 토요일이 됐을 때 새벽부터 이 껄끄러운, 이 찝찝한, 이 욱신욱신한 이 혹이요,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 전날보다 점점 커졌는데요. 제가 그때 이 책을 읽고 있었거든요. 이 책을 읽고 있었는데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이 혹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이 혹은 사라질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고 저희 집에서 바라보이는 바다 그리고 햇님 그리고 바다 앞에 있는 그 골프장 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바다와 이 잔디와 햇님을 보면서 감사함을 계속 느꼈어요. 나는 이런 바다를 바라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나는 이런 잔디를 바라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이 해를 볼 수 있어서 해님이 오셨다가 가시는 것을 매일매일 바라볼 수 있으니 너무 감사하다. 그 감사함에 집중을 하고 제가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감사하고 내가 매일 먹을 수 있는 이 건강한 음식들에 집중을 했어요. 그리고 토요일이 지나고 일요일이 되고 월요일이 되었는데요. 이 혹이 말끔하게 사라졌어요. 이 혹에 집중하지 않았거든요. 사람들이 걱정에 집중하고 내가 병에 집중을 하게 되면요. 그게 점점 자라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불편함, 어떤 내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이런 것들에 집중을 하게 되면요. 거기에 휘말리게 되죠. 거기에 눌리게 되죠. 그러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감사할 거리에 훨씬 더 큰 에너지를 들이고 집중을 하게 되면요. 어느 순간 내가 걱정했던 거리는요. 너무나 작아져 있다는 사실을 선배님들도 발견하실 수가 있어요. 상상의 힘은 의지의 제곱에 비례한다. 의지의 제곱에 비례한다고 해요. 그러면 의지는 무엇일까요? 의지. 제가 사전을 찾아봤는데요. 의지는 의도에 입각해서 자기 결정을 하는 목적주의적 행동을 일으키는 작용이라고 해요. 우리는 매번 목표가 있는 수업을 들었었죠. 그 시간에 그 목표를 늘 이루었어야 했죠. 그 이유가 뭐냐? 평가받기 위해서였잖아요. 평가받기 위해서 수업 중에 그 목표를 알아야 되고 이루어야 되고 평가해서 좋은 점수를 받아야 되는 게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의지가 중요하다고, 노력이 중요하다고 우리가 알고 있었지만 그보다 훨씬 더 큰 의지의 제곱에 비례할 정도로 훨씬 더 큰 힘이 바로 상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상상력 훈련을 하는 거고요. 그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을 에밀 쿠에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의식적인 자기 암시를 일으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 사람들은요. 네. 자기 암시를 정신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지적 능력이 좀 떨어지는 사람들이 첫 번째 부류고요. 두 번째 부류는요. 이 자기 암시를 아예 이해하려고 들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쓸데없는 소리 한다. 라고 말하는 분들은요. 이 의식적인 자기 암시를 일으킬 수가 없다고 말해요. 네. 내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에 이렇게 맞닥뜨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 일은 정말 쉽지 라고 떠올리세요. 어렵다거나 힘들다거나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쉽네. 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어. 난 충분히 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하고 말을 하면요. 쉽다는 거예요. 네. 자기 암시가 가진 기능과 그 힘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무의식적인 자아가 우리의 모든 기능을 조절하는 최고의 관리자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그 사실이에요. 선배님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게요.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할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할까요? 네. 해답은 내가 갖고 있죠. 해답은 내가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의식은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세상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은 이 이야기, 자기 암시에 대한 이야기를 충분히 받아들이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엄마는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끊임없이 암시를 주죠. 그 암시는요, 곧 자기 암시로 확장이 되게 돼요. 그래서 내 삶을 주도해 갈 수 있는 그 자질을 갖게 되는데요. 끊임없이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이 세상에 내가 왜 태어났을까? 난 있을 이유가 없어. 이게 어디서 왔을까? 어디서 왔을까?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에게 암시를 걸었던 엄마의 자기 암시로부터 그런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네. 그 엄마한테 확인해보면 엄마도 모르죠. 왜냐하면 무의식이니까. 나는 성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확신이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성공한다는 그 확신을 갖고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한다는 거.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삶을 내가 생생하게 그리는 그 삶과 가까워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죠. 우리는 부모이잖아요. 아이를 키우는 부모이잖아요. 우리 아이가 잠자리에 들게 되면요. 엄마나 아빠 중에 한 사람이 조용하게 아이 곁으로 가서 아이가 깨어나지 않도록 나직하게 부드러운 목소리로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바라는 그 습관, 그다음에 그 덕목을 15번에서 20번 정도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주라고 해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아이들의 무의식 속에 스며든다고 해요. 네. 그리고 우리는 또 사람들,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에게 자기 암시를 주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두들 마음을 편안하게 하세요. 어떤 사람을 만나든 언제나 친절하고 공손하게 대하세요.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이 어떤 점을 지적하거나 어떤 것을 하라고 지시를 하면요. 자신을 위해서 기꺼이 새겨듣고 실천을 하면 돼요. 이런 이야기를 해준 분들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느끼게 될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진행하기 이전에 이렇게 자기 암시를 걸고 진행을 하라고 조언을 하고 있어요. 상상과 의지가 부딪히면요. 의도대로 되지 않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정반대의 일이 일어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안에는 두 가지 자아가 있기 때문이에요. 무의식적인 자아와 의식적인 자아. 의식적인 자아가 힘이 세다고 착각하게 되면요. 의지력을 사용하게 되죠. 그렇지만 무의식적인 힘이 더 세다고 생각하게 되면요. 충분히 원하는 대로 상상할 수가 있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요. 가능성만 있으면 현실이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게 바른 방향인지만 생각을 하고 바른 방향대로 생각을 계속하고 이끌어가면 된다는 거죠. 할 수 없어, 어려워, 불가능해 라고 하는 생각을 아주 쉽죠.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면 돼요. 충분히 할 수 있어. 못할 이유는 전혀 없어. 그래서 생각을 바꾸세요. 내가 일상 속에 있기 때문에 못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은퇴를 한 이후로 미루기도 하고요. 상황이 바뀌기를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일상과 떨어져서 하지 말고 일상 속에서 실천해요. 무엇을 상상하는 것을요. 무엇을 상상하느냐? 내가 원하는 삶을 상상하는 거죠. 원하는 것을 자주 암송하세요. 나는 자신감을 갖는다. 나는 기억력이 좋다. 나는 완전히 내 자신을 통제할 수 있다. 나는 백만장자다. 내가 원하는 부를 모두 다 가졌다. 나는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한다. 그 사람들 속에서 내 아이디어를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계속 암송하세요. 네. 눈에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할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할까요? 해답이 여기 있죠. 마음속의 모든 생각은요, 사실이고 그것은 현실로 나타나요. 마음속에는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상상하면서 충분히 눈에 보일 수 있게끔 그림으로 그릴 수 있죠. 그것은 현실로 나타나요. 이것이 의식적인 자기 암시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원하는 것은 반드시 얻게 되고 원치 않는 것은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매일 아침 반복해서 말하는 게 중요해요. 아이들이 몸이 허약해서 계속 고민하는 분이 계세요. 아이들이 계속 허약하니까 내가 그 아이들을 케어하느라 내가 원하는 인생을 단 한순간도 살지 못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뭐예요, 이게? 네. 마음속으로 내가 원하는 삶을 상상하지 않아서 지금 현실에 계속 이끌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아이들이 허약한 것을 계속 바랬던 건 아니지만 현실이 그런 거잖아요. 그럼 정말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일까?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원하는 곳에서 아이들과 어떤 모습으로 있기를 원하는 것일까를 생생하게 상상하라는 거죠.
생생하게 상상해 보라는 거. 내가 아이들과 어떤 공간에서 어떤 옷을 입고 어떤 표정으로 어떤 음식을 먹으면서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 네. 내가 원하는 모습이 무엇일까를 생생하게 떠올리라는 거예요. 이거 처음에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생각하는 시간과 생각하는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처음부터 아주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떠올려진다 하지 않더라도요. 걱정하시지 마세요. 이 시간을 하루에 10분이든 15분이든 정해놓고 꾸준히 실천하시게 되면요. 정말 내가 원하는 모습이 그려져요. 내가 어디에서 어떤 모습의 옷차림을 하고 어떻게 인테리어 된 곳에서 어떻게 우리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표정으로 살아가고 싶으신지를 상상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매일 반복해서 말씀을 하세요. 아이들에게 말씀을 하셔도 좋고요. 나 스스로에게 말씀을 하셔도 좋아요. 우리들이 정말 생각해 볼 문제인데요. 왜 사람들은 각기 다르게 늙어갈까요? 어떤 사람들은 일찌감치 삶을 포기한 채 생이 끝나가기만을 기다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 숨이 멎는 순간까지 끊임없이 활동적이고 강인한 삶을 유지를 할 수 있을까요? 도대체 그런 차이를 만드는 게 무엇일까요? 네. 제 주변에도요, 이제 60대밖에 되지 않았는데 인생이 끝난 것처럼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더 이상 내가 무엇인가 투자하는 것을 하지 않아요. 내가 더 이상 무엇인가를 공부하는 것을 하지 않아요. 이제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을 해요. 사회적으로 경제적인 활동도 하지 않아요. 네. 왜 그런 걸까요? 할 수 없는 것에 매달리던 대신에요. 우리는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시간과 열정을 집중적으로 투자하면 되는데요. 선배님들 생각해 보세요.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쉬운 게 무엇이죠?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쉬운 게 무엇이죠? 우리가 가르치는 아이들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기르는 아이들일까요? 내 배우자일까요?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쉬운 존재는요, 바로 나라는 존재이죠. 내가 원하는 내가 되기 위해서 지금 여기에서 내가 아주 작은, 정말 먼지만큼 작은 행동을 실천해 나가는 것, 그게 시작이라는 거죠. 실패하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많이 나눴죠. 실패도 성공의 일부라는 거죠. 실패하지 않고 성공했던 사람들이 있을까요? 단돈 한 푼을 잃어버리지 않고 부자가 된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다는 사실을 이 책에서 아마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하루하루 매 시간마다 우리는 성공과 실패를 넘나들죠. 주식 투자하시는 선배님들을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금방 우쭐해졌다가 한순간에 무너지고 좌절하기도 해요. 그게 인생이고요. 그런 실패하는 순간이 없는 성공 인생은요, 없다는 사실이에요. 실패를 감사하게 받아들이자고요. 그리고 한 번에 멀티태스크, 두 가지 일 하지 마세요.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일이라도요, 한순간에는 그 하나에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네, 저도 공부하면서 그렇게 바꿨어요. 그전에는요, 설거지 하면서, 오디오북을 틀어놓고 들으면서 아이들한테 뭔가 잔소리를 해대는, 멀티태스킹이 일상화된 사람이었는데요.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설거지 할 때는 설거지만 하고요. 네, 공부할 때는 공부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를 방해한 사람들 꼭 있죠. 아주 가까이에 있죠. 그것도. 그 방해자들에게요. 저항하지 말아요. 저항하지 말아요. 저항하는 그 에너지가 엄청나잖아요. 그들에게 저항하지 말고요. 그들을 친구로 받아들이자고요. 비판, 질투, 미움 섞인 말에 대항하지 말고요. 나의 목표만 향해서 꾸준히 훈련해 나가면요. 어느 순간 목표를 이룬 나 자신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네,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모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해야 할 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늘 있잖아요. 비즈니스맨으로서, 그다음에 직장 생활을 한 직장인으로서, 그리고 엄마로서, 그다음에 공부한 학습자로서, 투자한 투자자로서 늘 해야 할 일이 있는데요. 그거 아주 쉽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불필요한데 힘을 쓰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요, 행동하기 싫어서 계속 생각만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지금 이걸 해야 되는데 계속 미루고 있잖아요. 그리고 회피하고 있잖아요. 왜냐?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어렵다고 생각하면요. 그 필요한 것에 10배, 20배의 힘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건 낭비죠. 쉬워. 지금 해보자. 전화 한번 해보자. 정보 한번 찾아보자. 지금 하는 거죠. 아주 작게 시작하세요. 네. 우리가 이 자기 암시라는 책을 쭉 살펴봤는데요. 우리 이거 나눠봐요. 내가 원하는 90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내가 90세에는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 어떤 음식을 먹으면서 어떤 옷을 입고 어떤 표정으로 존재할까? 이거 한번 나눠보면서 우리 자기 암시에 대한 독서 모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